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분은 한결 좀 편안하고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침 오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 강세였던 식량주들의 여분 상승이 나온 상황이고, 이제 시장의 돈이 어디로 흘러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빠르게 눈치를 채야지만 결국에는 수익적인 부분이 잘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현혹되기 쉬운 시장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농업 관련주들이 다 오르는 것 같지만 실상 뜯어놓고 보면은 꼭 그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 내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랑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건데, 아쉬운 거는 분명히 있어요. 카카오 특히나 아쉬운 거는 있는데 그만큼의 좀 잠재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포기하기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내용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면밀하게 꼼꼼하게 짚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카카오랑 카카오뱅크 분석에 앞서서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이거를 시장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는 제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승이 나오는 거는 당연히 좋아요. 우리가 하락이 나오는 것보다도 당연히 상승이 나오는 거는 좋은데, 시장이 인플레이션의 무한 반복이에요. 이게 딱히 어려울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전혀 없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시장에 할 게 없어야지만 테마가 좀 강하게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2차전지가 날아가고 반도체도 날아가고 리오프닝 쪽도 날아가고 모든 게 다 날아가면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테마는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인플레이션 테마가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른 것들이 좀 죽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인플레이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딱 체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농업이 가고 농기계가 가고 사료가 가고 그 다음에 수산이 가고 축산이 가고 곡물 밀가루랑 설탕 같은 원자재가 가면은 흐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순서가 웬만하면은 안 바뀌어서 따박따박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을 또 잘 보시면은 딱 현혹되기가 쉬운 시장 중에 하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치 모든 인플레이션 농업 관련주들이 다 오르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실상 이거를 다 뜯어놓고 보면은 어제 상한가 간 종목을 보유한 게 아닌 이상 크게 재밌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르는 거를 딱 놓고 봤을 때 대한제당 시리즈, 그 다음에 한일사료, 대주산업, 이런 애들이 시장을 지금 사료 쪽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유를 해서 홀딩한 게 아닌 이상 오늘 이걸로 수익을 내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대장주들을 제외하고 보면은 그나마 기존의 대장이었던 미래생명자원, 이 정도 외에는 크게 재미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먹을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흐름적인 부분을 다 명확하게 짚다 보니까는 정확하게 수익이 잘 따박따박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게 이쪽, 다음은 이쪽,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숙지를 하셔야지만 좀 편안하게 수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도 10%대 수익 인증이 나오는 거고, 한일사료 누가 이렇게 크크크크, 한일사료 151%, 현대사료 90%, 크크크크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결국에는 이 순환매에 있어서 굉장히 순번만 알면은 잡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포트를 인증을 아예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크크크크 웃으신 분이에요. 지금 한신기계 42%, LG이노텍 37%, 여러분들한테 같이 드렸던 부분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29%, TCC 스틸 28%, LNF 26%, 여러분들한테도 LNF는 같이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트를 아예 싹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오센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툭툭 단타로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단타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0만원의 수익 인증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모아갈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잘 모아가면은
이렇게 포트 인증을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모아가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제 좀 밤에 잠이 안 와서 저희 동네에 좀 나가 봤어요. 좀 산책도 하고 이제 강아지 산책도 같이 시켜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동네 번화가 쪽을 좀 다녀봤는데, 밤 11시 10시 50분 이쯤이 됐는데 그 시간까지도 술집에 사람이 굉장히 바글바글해요. 이게 정말로 오랜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라서 이게 정말 감회가 새롭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역시 리오프닝 관련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게 정말로 나이스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뭐 주류 관련인 국순당이 조금 오르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국순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국순당 뭐 이렇게 수익 인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에는 뭐 항상 시장이랑 지금 상황,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 이런 것들을 엮어서 좀 잘 보면은 딱딱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수익적인 부분이 좀 깔끔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국순당 이렇게 15%의 수익 인증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좀 이렇게 모아갈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익 인증이 계속해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에는 뭐 잘 잡으니까, 시장을 잘 알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뭐 국순당을 매집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결국에는 편안하게 매집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매집도 못하겠고, 단타대로 힘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결실을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마지막 포인트를 못 잡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게 단타로 들어갔는데 애매하고, 모아가려고 들어갔는데 또 애매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은 오셔서 조금만 제가 딱 점 하나만 찍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 왜냐,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놓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은 거를 놓치는 게 아니라 세세한 부분에서 조금씩 놓치다 보니까는 그게 결실이 못 맺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솔직히 뭐 주변 뭐 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뭐 당연히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은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잡아 드릴 테니까, 지금 3개월 하시면은 90일, 그 다음에 44만원, 한 달에 15만원도 안 해요. 여러분들 선착순 딱 5분만 받고 바로 마감을 할 거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포트를 인증을 한다니까요. 왜? 기분이 좋으니까. 막 처참하고 박살나고 어디 가서 막 총질당하고 쓰러지고 포트가 다 무너내리고 인증을 안 하죠. 이런 거를 인증을 할 수 있는 거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인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종목들이 그만큼 좋으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좋은 종목을 좋은 매수가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국순당이 오르고 윗꼬리를 다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지금 시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윗꼬리 전성시대. 그래서 빨리빨리 잘 먹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화이트 진로 같은 거는 너무 무거워서 테마성으로 움직이긴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국순당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장전에 뭐 뉴스를 체크를 해보니까 국내 식량 자급률이 50% 같이 안 된다, 매년 20%씩 줄어들고 있다, 이런 내용이 조금 제 눈에 딱 보였어요. 이게 뭐냐면,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 수입산 식량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당장은 모르지만 의존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중에 주변 국가들의 무기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자급률은 최소 50% 정도는 유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오늘 뉴스가 나온 게 새만금 식량 콤비나트 뭐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새만금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디젠트는 뭐 최근에 미리 조금 오르긴 했고, 페이퍼 코리아가 그나마 좀 자리는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해외에서 식자재 수입 후에 국내에 파는 걸 주 업무로 하는 회사가 보라티알,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오늘 반등이 나오는 거고. 몰랐죠 여러분들? 보라티알이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무튼 뭐 지금 농업 쪽은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어차피 기회는 또 오니까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노노 뭐 바이오라든지 뭐 2차 전지 반도체를 비롯한 IT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을 좀 우리가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면은 미국 증시라든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 특별한 추세 반전 모멘텀을 찾지를 못하고 박스권에서 등락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박스권 크기를 좁혀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국채금리 상승에도 뭐 나스닥 기술주라든지 성장세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이거를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은 안 돼요. 굉장히 포인트적인 부분에서 여기서 보내는 시그널, 사인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통상 금리 인상이 상승을 할 때는 성장주라든지 기술주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냐, 미래 가치를 좀 앞으로 당겨서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회수가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결국 시장이 주목을 하는 거는 변수가 외부적 요인에서 실적으로 이동을 하고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데이터 센터 수요 기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인 영향에 당연히 상승을 출발을 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적인 부분,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방탈출 게임을 하러 갔는데, 방탈출 카페를 갔는데 만약에 힌트를 못 얻으면은 정말로 그 방탈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와, 이거 계속 카운터에 전화해가지고, 아, 이거 막혔는데 이거 힌트 좀 주시면 안 될까? 아, 이거 몇 번을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얻어야 된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방향성을 오타가 내기보다는 변동성 장세가 계속 되겠지만 불확실성 변수들이 상당 부분 선방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 급락보다는 박스권 장세로 이어질 걸로 좀 판단이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뭐 오늘 시장이 올라왔다 좋아하고 내일 시장이 빠졌다라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고 일희일비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적이 좋은 종목은 모아가시고 크게 먹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단타도 지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들 포인트가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타는 단타대로 모아가는 거는 모아가는 대로 지금 잘 분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움직이는 게 정말로 효율을 높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카카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면은, 뭐 카카오도 당연히 뭐 시장이 오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는 뭐 1% 정도의 상승이 나온다. 근데 우리가 뭐 1%에 대해서 좀 만족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좀 냉정하게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기대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1분기 연결 영업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적인 부분에서 전년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년 대비했을 때 41.7%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전분기 대비 매출적인 부분은 플랫폼 부분에 비수기 영향도 분명히 있었고, 뭐 오미크론, 코로나,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수요 위축 영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했을 때 대규모 일회성 비용에 대한 역기조 효과로 인해서 대폭 증가할 걸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조금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의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뭐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는 핵심 사업적인 부분이 모두 고성장을 하고는 있어요. 뭐 클레이튼의 메인넷 기반의 블록체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긴축이라든지 비우호적 시장 환경, 그 다음에 본사 주요 계열사의 특별 연봉 인상이 최근 갑작스러운 조정의 빌미가 되기는 했지만, 블록체인 사업 잠재력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강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은, 작년 7월달에 런칭한 디지털 아트 중심 NFT 거래소 클립 드롭소는 국내 유명 아티스트들 대부분이 참여하면서 285점의 작품이 등재되었고, 올해 1월까지 누적 거래액이 100억 원을 달성을 하고 성장에 좀 어느 정도 이제는 시동을 걸었다, 이제 우리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클레이튼 메인넷 기반 토큰에 대한 스왑 거래소 이 디파이 서비스 플랫폼인 클레이 스왑 같은 경우에도 성장 잠재력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클레이 스왑 같은 경우에도 다수의 클레이튼 메인넷 기반 토큰이 런칭이 되고 있고, 올해도 MBX 뭐 등등 해서 런칭이 되고, 신규 토큰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런칭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레이튼 메인넷 기반 토큰들이 각각의 생태계가 성장을 하면서 가치가 상승을 하고, 스왑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수수료 매출도 증가를 하고, 결국에는 수수료 매출이 증가를 하면은 그게 주가에도 당연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탑 블록체인 사업자들의 클레이튼 메인넷 기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뭐 탐사, 청소, 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레드파이 메타버스 서비스 플랫폼인 클레이시티, 그 다음에 로블록스랑 유사한 형태의 뭐 게임이라든지 SNS 메타버스 플랫폼, 이게 클레이 다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클레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1000개의 정착지로 시작을 했기는 했는데, 향후에 더 많은 영토가 확장될 수 있는 거고, 클레이 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P2E 게임, 다이캐스트, 뭐 부루마블 주사위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개 정도가 론칭된 상태로 사업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향후에 다양한 뭐 게임 런칭이라든지 활발한 SNS, 그 다음에 메타버스 서비스가 지속 확장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P2E 게임이라든지 NFT 거래소, 메타버스, 그 다음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뭐 컨텐츠, 웹툰이랑 디지털 아이돌, 이런 NFT 사업 자회사들의 블록체인 사업은 당연하고, 동사 자체적으로도 카카오톡 오픈 채팅 기반의 메타버스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성장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쪽에서 새로운 매출을 좀 큰 폭으로 끌고 온다라고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기 전이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부분 예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기는 하지만 분명히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금은 아쉬운 흐름적인 부분이 나오기는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은 RSI 30 이하에서 좀 매수를 하시고, RSI 70 부근에서는 좀 일정 부분이라도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 사서 조금 어깨 올라왔을 때는 좀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RSI 30 이하 내려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좀 매수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최근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은행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같이 상승이 나올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거는 분명히 있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711억 원으로 컨센서스 부합할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금리 대출 성장이라든지 기준금리 인상으로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이번 분기에도 11bp 개선될 걸로 좀 보여지는 부분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화 대출 채권 같은 경우에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했을 때 소폭 조금 높은 3.5% 성장적인 부분이고, 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고신용자 대상, 그 다음에 신규 대출 중단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걸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소폭 증가에 그칠 걸로. 근데 지난 2월 달에 신규로 런칭한 비대면 주담대 잔액이 한 달여 만에 10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성장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 주담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수도권 9억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다른 은행보다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자가 좀 싸다라고 해요. 저는 뭐 아직 집을 뭐 그렇게 사고 싶은 마음은
없기는 한데, 아무튼 뭐 4월 중 대출 대상의 확대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호대출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소호대출은 연간으로 약 1조 원 내외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지점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뭔가 대출을 받고 할 때 은행을 갈 때 막 회사에 눈치 보고 가거나, 아니면은 은행을 가는데 내가 갖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뭐 반차라든지 연차 쓰고 가야 되는 부분이, 솔직히 직장인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짜증이 나요. 우리가 막 점심시간에 뭐 은행 가는 것도, 은행에 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짜증나는 거는 분명히 있는데, 카카오뱅크가 그거에 있어서는 비대면으로 다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그거는 굉장히 좀 편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 부동산 정책이랑도 엮여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앞으로의 상승적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가 조금은 아쉽기는 해요. 뭐 최근에 뭐 지수가 빠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밀려난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성장적인 부분에서는 뭐 성장이 꺾이거나 뭐 망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막 심각하게 막 죽겠다 이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